네, 올겨울 들어서 가장 강력한 추위가 찾아왔습니다. 한파로 인한 피해도 늘어나서 한랭 질환자가 발생해 이 중에서 7명이나 숨졌는데요. 네,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한랭 질환 증상과 한파 속 건강 지키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저희가 지금 리포트를 통해서도 얼마나 추운지를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. 지난해 겨울에 이제 워낙 안 추웠어 갖고 더 그런지 체감상으로도 그렇고 훨씬 강력한 동장군이 이번 겨울은 작정하고 왔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한랭 질환자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46%를 급증했다고 그러는데 한 달 사이에 뭐 사망자도 나왔다 그러고 저희가 뭐 이렇게 추워서 돌아가신 분이 나오는 기사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자도 있었다고 하는데 병원에도 실제로 한랭 질환자 환자들이 많이 오시나요? 예, 우리가 좀 추위로 인해서 이제 건강이 나빠지시는 거, 직접적으로 나빠지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한랭 질환 이렇게 보고 있고요. 네. 또 직접적인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만성 질환이 나빠지신다던가, 예. 아니면 또 뭐 길이 얼어서 낙상 때문에 골절이 생겨서 오신다든지 추위로 인해서 이제 직접적,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건강이 안 좋아지시는데요. 예. 그래서 이제 한랭 질환, 특히 이제 저체온증, 동상, 동창 이런 병들을 이제 한랭 질환으로 부르고 있는데 네. 보통 한 해마다 겨울에 한 360에서 70명 정도, 400명 안 되게 한랭 질환자가 발생하셨는데 올해는 지난 12월 1일부터 집계했을 때 벌써 한 240분 정도, 그중에서 이제 7분이 사망하실 정도였고요. 이제 7분이 돌아가신 경우를 보면 이제 주로 이제 12월 한 10일 정도에 이제 한파 특보가 처음 발령됐을 때 이제 좀 집중됐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. 네. 아무래도 이렇게 강추위가 이제 한랭 질환 등을 이렇게 많이 일으키고 사망까지 또 일으키게 하고 있는데 이제 또 이번에 다시 한파특보가 발령돼서 또 많은 한랭 질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그렇군요. 이 사망하신 7분 모두가 저체온증이 원인이었다고 들었거든요. 이 저체온증이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? 예, 우리가 저체온증 하게 되면 우리의 중심 체온이 35도 이하로 이제 내려가는 병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중심 체온이 있고 이제 손발과 같은 말초 체온이 있는데 우리가 손이나 발 같은 데는 한 25도 정도로 이렇게 높지 않은데 중심 체온은 이제 적정한 온도가 유지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추울 때는 우리가 이제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좀 추위를 피하려고 하고 또 우리 몸에서 열을 내기 위해서 이제 몸을 이렇게 근육을 막 떨어서 이제 열을 발생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적정한 체중을 유지시키셔야 되는데 열 손실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 또 거기에 필요한 적절한 열을 내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체온이 이제 많이 내려가시게 되고요. 이렇게 체온이 많이 내려가시게 되면 신경계 이상이 생겨서 이제 팽돌 수술하시거나 이제 제대로 못 걷는다든지 아니면 심장이라든가 순환기계 이상이 생겨서 이제 사망까지 하실 수 있는 위험한 상태가 되시겠습니다. 일단 순환이 되지 않아서 몸이 잘 움직여지지 않게 되고 그렇죠. 뭐 정신까지도 잃게 될 수 있겠고 점점 뭐 몸이 마비되어가는 증상을 볼 수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저체온증을 저희가 느낄 경우는 이제 뭐 물에 빠져 있다거나 좀 그렇게 직접적으로 추위와 맞닥뜨렸을 때 생기지 집에 있을 때 저체온증이 생긴다는 생각을 잘 하지 않게 되긴 하는데 올해에는 이런 저체온증 환자가 늘었다고 그래요. 이유는 뭐라고 좀 봐야 될까요? 예, 맞습니다. 대부분의 저체온증 환자는 실외에서 주로 이제 발생이 되는데 4분 중에 1분은 실내에서도 한랭 질환이 이제 발생하고 있고요. 아무래도 이제 실내에서 발생하신 한랭 질환자는 아무래도 이제 영유아 어린아이라든가 아니면 노인층에서 또 많이 있고요. 아무래도 이제 거동이 불편하고 추위를 잘 표현을 못한다던가 이래서 이제 좀 취약한 실내에서도 충분히 저체온증이 발생할 수 있고요. 올해 벌써 이제 작년에 비해서 이제 많이 발생한 것은 많이 발생한 12월 두셋째 주에 첫 한파특보가 생겼는데 작년에 비해서 이제 훨씬 더 기온이 낮은 온도를 보였고요. 그렇죠. 항상 추울 때보다 이제 갑자기 추워질 때 이때 이제 추위에 대비를 못해서 저체온증 환자들이 이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짚어주신 것처럼 뭐 어린 영유아나 노약자 그리고 또 만성 질환자 분들이 특히나 이런 저체온증에 좀 취약할 것 같은데 뭐 어르신들 보통 보면 아침에 조깅을 하신다거나 아침 등산이나 이런 아침 운동 많이 다니시거든요. 이런 분들은 이렇게 추운 날 아침 운동 좀 위험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? 예, 이렇게 추운 날은 아침 운동을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. 네, 우선 이제 아침에 이제 정상적으로 교감신경 활동가 일반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혈압도 약간 좀 높은 상태시고 특히 이제 추울 때 이제 갑자기 이제 추위에 노출됐을 때는 여러 가지 저체온증 위험도 있고 심혈관계의 이제 자율신경 반응에 의해서 혈관 수축이라든가
혈압 상승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추위에 더 더 취약하실 수가 있겠고요. 특히 이제 말초 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, 특히 네. 이제 손발 등에 그쵸, 손발에 여러 가지 뭐 동맥경화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류마티스 질환 때문에 손발이 좀 특히 좀 차신 분들이 있습니다. 이런 분들은 추위에 노출됐을 때 더 이제 동상에 더 걸릴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추우면은 당연히 뭐 이제 그 추위를 피하겠지 생각하지만 네. 인지 기능이 떨어져 있으시다든지 네. 아니면 이제 손발에 말초 신경까지 손상이 돼서 이제 감각이 좀 떨어져 있으신 경우에는 손상이 돼도 그걸 아픈 걸 잘 모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이런 한랭 질환의 위험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러니까 저희가 어르신들은 또 그러거든요. 땀 내면 된다고. 땀 내고 걷고 막 뛰면은 되니까 이겨내면 된다고 저희 아버지도 가끔 그런 얘기 하시는데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어르신들은 아무리 열을 내도 그렇게 급속히 추워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 땀이 또 차가워지면 몸을 차갑게 할 수도 있겠고 네, 위험한 맞습니다. 부분이 있겠네요. 그죠? 맞습니다. 특히 예.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근육량이 적기 때문에 그렇죠. 물론 이제 충분히 추울 때 이제 근육이 운동을 해서 열을 내야 되지만 아무래도 약간 좀 떨어지실 수가 있겠고 또 추위에 대한 자율신경 반응도 약간 좀 떨어지실 수가 있겠고요. 특히 이제 땀이 났을 때 이제 젖는 거 이것이 추위에 굉장히 안 좋은데요. 그렇죠. 우리가 이제 얼어서 생기는 동상뿐만 아니라 손발이나 이런 데가 축축하게 젖어 있는 상태로 영하까지는 아니더라도 차가운 상태로 계속 노출이 되면은 이제 동창이라고 하는 질환이 또 걸릴 수가 있겠습니다. 이것도 역시 조직 손상이 되고 또 세균 감염까지 생기는 병이기 한랭 질환의 일종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손발이 젖거나 이럴 때는 추울 때는 이제 반드시 마른 옷으로 갈아입으시고 발이 젖지 않도록 아니면 이제 잘 움직이다가 관리해주셔야 마른 옷을 바로 입을 수는 없으니까 네. 수건 같은 걸로 좀 닦아주거나 그렇게 해야겠네요. 그렇죠? 그렇죠. 그게 중요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자 그리고 보니까 저희가 그렇잖아요. 핫팩 같은 거 이런 거 네. 응급 효과가 있다고 요즘 봤더니 뭐 이렇게 온열 조끼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. 이렇게 뭐 네. 배터리 이용한 이런 거는 좀 괜찮나요? 아니면 또 뭐 저희가 생각할 때는 또 전기로 이루어지니까 또 몸에는 안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런 거는 좀 괜찮습니까? 예, 어떠십니까? 우리가 체온을 보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, 그러니까 따뜻한 것을 입고 또 이제 추위에 노출되는 부위, 손발이라든가 특히 얼굴, 머리 이쪽 부위는 이제 노출이 잘 되기 때문에 이쪽을 잘 보호해 주시는 게 좋고요. 예. 그리고 이제 저체온증이 왔을 때 손발은 상대적으로 찬데 비해서 이제 중심 체온이 중요하시기 때문에 예. 간혹 이제 그 따뜻하게 해주신다고 해서 손발만 따뜻하게 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충분히 순환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열이 충분히 중심으로 전달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따뜻하게 해주실 때는 이제 중심 체온, 몸 쪽에다가 몸 쪽에다 몸통 쪽으로 해주시고 특히 이제 큰 혈관이 이제 겨드랑이나 목 아니면 이제 사타구니 쪽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그쪽 몸통 중심 쪽을 좀 따뜻하게 해주시면 접촉되는 부위에 좀 해주면 좋군요. 그렇죠. 이제 큰 혈관이 지나가는데 근데 아무래도 가정에서 중심 체온을 올리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보셔서 이제 중심 체온이 많이 떨어져 있고 또 의식 저하까지 동반되어 있다고 생각이 판단이 드시면 119를 통해서 이제 병원 응급실로 또 이송하셔야 되겠습니다. 그래. 두드러기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이건 또 추위 때문에 일어나는 건지 이건 어떤 건가요? 네, 우리가 보통 두드러기 하면 어떤 알레르기 원인 항원 물질에 노출됐을 때 네. 여러 가지 생기는 가려움증이라는 발진이라든가 붓는 팽진이라든가 이런 네.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그 두드러기의 원인 뭐 꽃가루라든가 여러 가지 뭐 접촉성 화학 물질일 수도 있지만 이런 차가운 물리적인 원인 자체가 또 두드러기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. 추위 자체가. 추위 우리가 자체가. 아는 네. 레이뇨 현상이라고 하나요? 이것도 그런 두드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? 레이노 현상은 조금 다른데요. 예. 그 말초 혈관이 이제 수축해가지고 손발에 쉽게 혈액 순환이 안 되고 창백해지고 청색적이 오는 이제 그런 혈관 질환이 되겠고요. 두드러기는 아무래도 이제 한랭에 노출됐을 때 전신적으로 생기는 알레르기 발진이에요? 발진도 생길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이제 혈관이 부으면서 주로 이제 호흡기 점막에 붓거나 눈 주변이 붓는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부종이 심하게 되면은 우리 모든 그 혈액의 순환에 필요한 수분이 다 그쪽으로 빠져나가서 혈압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심한 위험하군요. 경우에는 쇼크까지도 올 수 호흡기 있습니다. 점막이면 또 천식과로도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. 맞습니다. 이제 천식처럼 쌕쌕거리다가 이제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그렇죠. 호흡 부정까지 오실 수가 그런데 있어서 바로 구조대를 좀 이용하는 게 좋겠다. 그렇습니다. 바로 이제 응급 조치해야 되겠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그런 거 있잖아요. 인행, 친행, 뭐 2월, 7월 때문에 그 주말 되면서 술 약속 있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추위에 음주가 당장에는 먹을 땐 좋은데 이게 되게 또 위험하다면서요. 네, 그렇죠. 그래서 당장 드실 때 좋은 느낌이 드시는 이유는 이제 말초 혈관이 이제 확장되기 때문에 손발이 약간 따뜻해지는 느낌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제 하지만 그만큼 확장되는 만큼
열 손실이 되면서 중심 체온은 떨어지시기 때문에 오히려 저체온증에 더 빠지기가 쉽겠고요. 또 이제 술이 취하시게 되면 이제 추위를 잘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운데도 불구하고 추위를 잘 못 느껴서 계속 노출된다든지 계속 방치가 되고 또 추울 때 우리가 몸에서 열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근육이 많이 떨려야 되는데 그런 근육에서 열 발생하는 작용도 떨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의식 저하 저체온증으로 이제 의식 저하가 오고 또 술 때문에 술에 취한 것까지 겹치게 되면은 길에서 추운 데서 이제 노출되는 상태로 방치돼서 주무신다던가 의식 저하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이 있겠습니다. 그렇군요. 예. 뭐 이렇게 추운 날은 밖에 다니지 말고 집에서만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집에 있으면 따뜻하고 또 집에서 보일러 높이면 따뜻한 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이야기지만 그렇습니다. 집에서도 추운 연탄 보급도 어려워서 조금 더 에너지 빈곤층이라고 할까요?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. 이런 분들은 좀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지 그런 네. 방법이 있을까요? 예,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지원 제도를 이용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생계급여나 이제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이제 영유아, 노약자, 장애인, 임산부 이런 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에너지 바우처로 8만 원에서 한 12만 원 정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으니까 네. 그걸 좀 이용해 보신다던가 아니면 이제 그 집의 주거 환경에서 이제 단열이 좀 안 돼서 이제 뭐 찬바람이 잘 들어온다든지 네. 그러실 수가 있으니까 이럴 때 또 지자체별로 그 소규모로 그 집수리 지원 제도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단열 주거 환경을 개선하신다든지 또 아니면 이제 주변에 또 이제 또 얼음 같은 게 얼었을 때 그런 환경이 있다면 넘어져서 낙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얼음이 얼지 않도록 주변을 좀 잘 살펴봐 주셔야 되겠고요. 또 이제 가급적 이제 돈이 아까워서 좀 열을 좀 적게 쓰겠지만은 이제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에너지 효율을 뽁뽁이 높일 수 같은 거 있는 이렇게. 뽁뽁이 그런 것도 그거 붙이는 좀 거요? 단열 효과가 있다면 그걸 좀 사용하신다든지 아니면 의외로 뭐 전기장판 같은 것이 또 전기료가 또 많이 안 나오는 이런 가열 제품을 써가지고 보온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좀 따뜻한 데 모여 계신다든지 뭐 이런 그 것들을 몸에는 안 좀 좋지 않아요? 그 전기장판 이런 게. 이제 지나친 전기장판에서 나오는 어떤 전기파 이런 예. 것들은 이제 검증되지 않은 건 좀 위험할 수가 있겠는데요. 어느 정도 유해성이 검증된 그거는 상관이 전기장판은 없다. 뭐 상관이 없겠습니다. 그래요. 네, 내일까지 더 큰 한파가 온다고 하니까 좀 아무래도 좀 단단히 대비를 좀 잘 그렇습니다. 해야 할 것 같습니다. 오늘 네.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